두 번째 이슈, 성장과 물가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꽤나 높게 나와가지고 증시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또 한번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당시에 S&P 500이 2%나 떨어지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고용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쭉 이제 캡처를 해서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가중치예요. 23년 1월이랑 24년 2월에서 연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제 이거는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제 가중치를 일단 보시면 음식물에 대해서 13% 정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6.6%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웃겨요. 에너지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8% 정도 가중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6%로 줄었어. 이것도 이 물가통계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볼 만한 포인트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80% 정도가 가중치를 차지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많은 가중치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가 60%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가 무려 36%나 차지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요게 이제 OE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26.7%나 가중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전체 물가의 4분의 1이라는 포인트나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제가 집을 샀는데 이 통계국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당신이 사는 집을 안 살고 임대를 내주면 얼마를 받으면 적당하겠습니까? 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이자도 많이 비싸고 어쩌고 한데,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요거를 거기에 적용시킵니다. 물가 통계인데 설문조사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OER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리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심리지표인데, 이게 어떻게 물가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이게 어떻게 27%에 달하는 가중치를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가중치가 되게 높고, 요게 물가를 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중위 가격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15% 가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여기 15%니까 와, 지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전해에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른 게 되돌려지는 과정인 거지, 여기 이제 뭐 버블이 붕괴된다 어쩐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심리지표가 왜 개선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차피 집 산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샀어요. 미국은 대부분이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로 집을 산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는 와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물가도 오르고 그 와중에 이자 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들어오려면 나한테 집값을 좀 더 줘야지 내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불과 한 달 전에 3월 페드 미팅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에 대한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드워치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월부터 금리 낮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한번 낮출 것 같다가 10%까지 줄어들고, 현재 금리 동결하겠다가 90%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서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에 전 미팅에 대한 의사록이 올라왔는데, 지금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금리를 가만히 냅둬가지고 침체가 오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의사록이 나오면서 아마 요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을 겁니다. 제가 캡처는 월요일에 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12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미팅이죠. 올해 마지막 미팅에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가장 높았던 게,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36.4%를 차지하는 게 3.75에서 4%였어요. 3.75에서 4%면 금리를 25bp씩 낮춘다고 쳤을 때 6번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6번 낮추려면 이 9.11 테러가 나거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거나 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낮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건데, 시장은 과도한 기대를 좀 하고 있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되돌려져가지고, 그래도 쭉 보니까 한 4번밖에 안 낮추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바라보는 가능성이 결국 주가로 이어지겠죠. 요게 어떻게 변하냐를 잘 지켜보는 게, 사실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이 시장의 예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가 주가하고는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6번 낮출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앞으로 4번밖에 안 낮추겠다라고 시장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요 소매 판매 지표는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떨어졌다는 게 이게 한 2-3달 뒤쯤에 올 거거든요. 2-3달 뒤쯤에 반응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물가를 낮출지 성장을 낮출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애틀랜타 연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도 또 연은이 또 있어요. 연은이 아니죠. 연방은행이 아니죠. 그냥 이제 주은행입니다.
거죠. 국영은행인 건데 그것들이 이제 다 합쳐진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되는 건데 애틀랜타 은행에서도 이 GDP 나우라는 사이트에서 자기들의 이번 분기 GDP가 어떨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월 달에만 해도 4.2%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도 1%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칩의 예측은 대충 한 1에서 2%, 그러니까 이거 대충 월가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가의 예측은 1에서 2%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연은은 조금 더 성장에 대한 예상치를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일단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미국 4분기 GDP 발표가 있었고 연율로도 성장을 얼마나 했냐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2023년 성장은 5.8% 성장을 했습니다. 5.8%.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미국이 지금 2023년 GDP가 27조 9,3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대충 거의 한 28조 달러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전해에는 26조 4천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26조 4천억 달러가 5.8% 성장을 해서 27조 9천억 달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대충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성장을 한 거잖아요. 1조 5, 6천억 달러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만큼 1년 만에 그냥 성장을 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일본도 침체고 영국도 침체고 사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공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22년 코로나 요거 세 번 말고는 2%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작년 GDP가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진입하고 어쩌다 하고 있는데 왜 미국 먼저 이렇게 잘 나가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건데 이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갤럭시 쓰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와, 500만 원입니다. 이게 4,000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거 이동형 PC라고 할 수 있겠죠? 쓰고서 다니면 이제 이 AR이며 VR이며 이렇게 해주면 증강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막 어플 켜지고 뭐하고 다 해주는 이런 건데 쓰고 다니면 멀미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500만 원에 팝니다. 18만 대인가 출시를 했대요. 그렇게 출시를 했는데 그게 완판됐대요. 최근에 반품 행렬이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완판됐다고 쳤을 때 18만 대 아니라도 10만 대라고 쳐봅시다. 요게 이제 500만 원이면 10만 대가 500만 원이면 5천억이거든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5천억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장에 잡힐까요? 물가에 잡힐까요? 물가? 여기는 성장에 잡힙니다. 왜냐면 물가통계국에서 아직 얘를 물가라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아까 에너지가 6%라고 했잖아요. 원래 가중치가 8%였는데 6%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통계국에서 물가로 안 잡히면 물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은 물가로 안 잡히는 거죠. 성장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광주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갔다 칩시다. 거기 지하철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한 30만 원 하던 원룸 월세가 한 60만 원이 됐다고 쳐요. 그거는 물가보다는 효용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가를 뭘로 잡냐 또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아시죠? 다들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본 책의 대표적인 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잖아요? 그쵸? 다 들어보셨죠? 어쨌든 간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인간은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대요.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 이 종이 쪼가리, 초상화 그려진 종이 쪼가리 하나를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건 10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문명의 근간이라고 유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물가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그 물가지표를 믿고 있잖아요. 고용통계국이 물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애플이 나중에 여기 저만 원 찍고서 비전 프로 2라고 냈습니다. 만약에 냈다고 쳐봐요. 만약에 냈다고 쳤을 때 이 물가 통계국에서 얘는 물가로 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뭐 8,000달러에 냈다. 8,000달러에 냈으면 요거는 물가로 치겠냐는 거예요. 아마 2까지는 아니겠죠. 2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한 13, 14쯤 되면 물가로 칠 수도 있겠죠. 아마 물가 통계국은 지금 아이폰은 물가로 치고 있겠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가 성장이고 어디까지가 물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혁신만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물가가 안 오르고 영원히 성장만 하는 건가? 라고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혁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걸로 보이는 거지만 과연 만약에 다른 곳에서 혁신이 나다면 그럼 그 나라도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주로 주거비용 이었고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10%로 떨어졌고 24년 금리 인하 기대 또한 6번에서 4번으로 감소했습니다. 뜨거운 물가와 달리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낮아지며 경기 위축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예상인 GDP 나우의 1분기 예측 또한 4.2%에서 2%대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한편 애플의 신작 비전 프로의 판매는 성장으로 잡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물가로 잡힐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계속 영원히 성장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장과 물가의 경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 물가 통계국을 믿을 수 있는가 또한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